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림 연상법과 이미지 트레이닝을 통해 건축 시공의 이론을 정립하고 익히며 나아가 건축기사, 산업기사 시공 분야의 필기와 실기시험 대비에 여러분께 작은 도움을 드리고자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인사드리는 트러스트 박입니다. 본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입으로 말하고 손으로 쓰고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노력을 병행해야 하고 이렇게 한번 학습한 것을 오래 기억하기 위해 언제 어디서든 한 번씩 들어주고 생각해주는 것입니다. 20분 전후의 영상이니 잘 따라해서 학습 효과 꼭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토공사 네 번째 시간으로 그림 연상법을 활용한 학습이 반드시 필요한 파트로서 이론과 학습 효과를 예를 들어 소개하고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복습하겠으며 연이어 흑마기 공법에 대해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먼저 문자를 이용한 학습 방법과 그림을 이용한 학습, 즉 그림 연상법의 특징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문자를 이용한 학습 방법은 암기가 어렵고 또 암기를 했더라도 잘 잊어버리며 주로 책상에 앉아서 학습하고 학습한 내용 이외 내용은 유추 해석이 불가능합니다. 그에 비해 그림을 이용한 학습, 즉 그림 연상법은 암기가 쉽고 한번 암기한 내용이 오래 기억되며 이미지 트레이닝을 통해 어디서든 언제든 학습이 가능하며 학습한 내용 이외의 내용도 어느 정도 유추 해석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을 증명할 예로 여행지를 찾아가는 길을 한번 암기해 보겠습니다. 자, 암기할 내용은 이 여행지는 삐죽한 산봉우리 3개가 있는 곳을 바라보며 구불구불한 길을 따라 걸어가다 보면 좌측에 큰 소나무 2그루가 있는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돌아 시냇가 건너 초가집 2개를 지나 왼쪽으로 돌면 외양간이 보이고 이를 오른쪽으로 돌면 보이는 빨간 집이 여행지라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문자로 암기해 보십시오. 암기가 쉽지 않고 또한 암기하더라도 얼마 지나지 않아 곧 잊어버리겠지요. 그에 비해 그림으로 학습해보면 삐죽한 산봉우리 3개가 있는 곳을 바라보며 구불구불한 길을 따라 걷다 보면 좌측에 소나무 2그루가 있는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돌아 시냇가를 건너 쭉 가다 보면 초가집 2개를 지나 왼쪽으로 돌아서 외양간이 보이고 이를 오른쪽으로 돌면 보이는 빨간 집이 여행지라는 제가 그린 그림을 머릿속에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그 그림을 보며 이쪽을 바라보고 여기서 돌고 이것을 건너고 이것을 지나 왼쪽으로 돌고 외양간이 있고 그것을 오른쪽으로 돌면 여행지가 있다는 내용을 훨씬 쉽게 암기하고 또한 암기된 내용을 오래 기억할 수 있으며 언제 어디서든 이미지 트레이닝을 통해서 학습할 수 있는 특징이 있게 됩니다. 그러나 모든 내용의 학습이 이런 그림 연상법을
활용할 수는 없으며 그림 연상법이 가능한 내용은 그림 연상법으로 여러분의 학습에 도움을 드릴 것이고, 불가능한 내용은 제가 또 최적의 방법을 연구해서 여러분께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학습할 내용은 특히 그림 연상법을 활용하는 것이 학습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내용이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진해력 시험에 대해 복습해 보겠습니다. 진해력 시험의 종류는 평판 제하 시험과 말뚝 제하 시험이 있습니다. 먼저 평판 제하 시험은 아래 그림에서 보다시피 기초 조면에 제하판, 잭과 하중계인 로드셀, 집안 치마량 측정을 위한 다이얼 게이지, 포크레인 같은 중량물 설치를 머릿속에 그림으로 이미지화 시켜 놓아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그림을 바탕으로 하중을 가하는 제하판은 정방향 45cm각 또는 30cm각을 사용하거나, 원형의 제하판을 사용할 때는 면적이 0.2제곱미터를 표준으로 합니다. 또한 한 번 가하는 제하는 1톤 이하 또는 예정 파괴 하중의 5분의 1 이하를 가하고 2시간에 0.1mm 이하 치마할 때 치마 정지로 판단하여 다시 제하하는 과정을 반복하여 총 치마량이 2cm, 2cm에 도달할 때 또는 2cm가 안 되더라도 치마 곡선이 급격히 변화하는 항복 상태를 보일 때 이 둘 중 작은 값을 단기 하중에 대한 허용 진해력이라고 합니다. 진해력 시험을 통해 측정된 단기 하중에 대한 허용 진해력의 2분의 1, 즉 반이 바로 장기 하중, 장기 하중에 대한 허용 진해력이 된다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말뚝 제하 시험으로 직접적으로 말뚝에 제하하여 지지력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아래 그림을 바탕으로 개념을 정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안 계량 공법은 흙의 구성 중 공극인 공기나 물을 제거하거나 공극을 채워서 진해력을 향상하는 공법으로, 그 종류는 다짐 압축법과 제하 안밀 공법, 그리고 치환 공법, 탈수 및 배수 공법, 고결 공법, 혼합 공법으로 적용 지방과 각각의 현장 환경에 따른 공법 종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탈수 및 배수 공법을 살펴보면 웰포인트 공법과 샌드 드레인 공법이 대표적인 공법으로, 아래에 나와 있는 그림처럼 웰포인트 공법은 웰포인트 주사공에 펌프를 연결해 돌리면 주사공 주변에 있는 물이 주사공으로 유입 펌핑되어 배수한다는 개념으로, 웰포인트 주사공으로 물이 잘 유입되기 위해서는 투수성이 높은 사질 집안에 적용 가능한 공법이 되겠으며, 샌드 드레인 공법은 단어 그대로 샌드, 모래, 드레인, 물을 빼내는 것으로 지중해 샌드 파일을 형성한 후 지표면에 성토 하중을 가하여 안밀 탈수하는 공법으로 점토 집안에 안밀이 장시간 소요되므로 모래말뚝을 형성하여 안밀 속도를 증대시켜 집안을 계량하는 공법으로 점토 집안에 적용하는 대표적인 탈수 공법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웰포인트 공법은 사질 집안, 웰포인트 공법은 사질 집안에, 나머지 샌드 드레인, 베이퍼 드레인, 생석회 말뚝 공법은 점토질 집안에 적용하는 안밀 탈수 공법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 학습할 내용은 흙막이 공법으로 크게 지지 방식에 의한 분류와 구조 방식에 의한 분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자립식 공법은 흙막이 뒷면에 토합을 흙막이 스스로 받는 공법으로, 그만큼 토합이 작은
낮게 파는 곳에 적용하고 토합이 크게 작용하는 깊게 파는 곳에 적용하는 방식으로는 토합을 버팀대로 버텨 지지하는 버팀대 공법과 흙막이 뒷면에 구멍을 파고 앙카를 심어 끝부분을 그라우팅하고 그 앙카를 흙막이에 걸어 토합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어스앙카 공법 두 가지가 있겠으며, 버팀대 공법은 수평 버팀대와 빗 버팀대 공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조 방식에 의한 분류는 널말뚝 공법, 지하 연속벽 공법, 구체 흙막이 공법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으며, 그중 강제 널말뚝을 특히 시트 파일이라 하며 수위가 높은 곳에 자수성이 있는 철판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기억해야 하는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버팀대 공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팀대 공법은 다른 말로 스트럿 공법이라고도 하며 빗 버팀대와 수평 버팀대가 있겠습니다. 수평 버팀대식이 안전성과 시공 품질이 우수하여 주로 사용하며 버팀대, 수평 버팀대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즉 버팀대를 걸 한쪽 면이 높고 한쪽 면이 낮아 수평 버팀대 설치가 힘든 곳이나 수평 거리가 너무 멀어 수평 버팀대를 설치하기가 곤란할 경우 등등의 빗 버팀대 공법을 사용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특수한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대부분 수평 버팀대를 사용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평 버팀대의 시공 순서는 오른쪽 그림을 연상하여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먼저 규준대를 설치하기 위해 줄파기를 먼저 하고 줄파기한 부분에 규준대를 대고 그 규준대에 맞추어 널말뚝을 박습니다. 이 널말뚝은 먼저 어미말뚝을 H형광으로 사용해 봤고 그 H형광과 H형광 사이사이에 토륙판이라는 널판을 끼워 설치합니다. 다음은 토륙판을 계속 설치하기 위해 흙파기를 하면서 수평 버팀대가 설치되면 중력에 의해 처짐으로 이를 받쳐줄 받침 기둥을 흙막이 벽 가운데에 받고 받침 기둥과 같은 레벨에서 어미 말뚝을 가로지르는 띠장과 받침 기둥에 얹혀 수평 버팀대를 설치하고 중앙부 흙파고 주변부로 흙을 파서 널말뚝을 완성하고 수평 버팀대 공법의 시공을 완료하게 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집안 정착 공법, 다른 말로 어스앙카 공법으로 오른쪽 그림에서 보다시피 버팀대로 토합을 지지하는 대신 어스드릴이라는 천공 기계로 흙막이 후면을 천공한 후에 그 구멍 속에 인장재인 앙카와 앙카 선단부에 몰타르를 주입하여 경화시킨 후 앙카 인장재를 인발하여 흙막이 벽의 띠장에 걸어 흙막이 뒷면에서 발생하는 토합을 지지하는 공법이 되겠습니다. 집안 정착 공법의 특징은 이 그림을 연상하면 자연스럽게 떠오를 수 있는데, 집안 정착 공법은 버팀대 공법에 비해 버팀대가 없어서 굴착 공간을 넓게 활용하고 또 버팀대가 없기 때문에 대형 기계 반입이 용이하고 버팀대가 없어서 작업 공간이 좁은 곳에서도 포크레인 같은 굴착 기계가 들어가서 시공이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에 비해 지중해 설치하는 공사로서 시공한 이후에
시공이 잘 되었는지 못 되었는지 검사가 곤란하고, 또한 인접한 건물 속에 이 앙카가 들어가서 시공되는 부분으로 인접한 기초나 매설물이 있는 경우, 또한 이런 앙카의 점착력으로서 이 토합을 지지하는 것으로서 점착력이 없는 사질토 집안에서는 시공이 곤란하다는 단점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집안정착공법의 시공 순서는 먼저 어미말뚝을 박고요. 보통 H형광을 박아서, 그리고 흙을 파서 어미말뚝과 어미말뚝 사이에 토류판을 설치하고, 이 토류판이 설치가 완료되면 어스 드릴로 흙막이 배면을 천공하여 그 천공된 구멍 속에 PS 케이블이란 강선을 삽입하여 그 구멍 말단부에 몰타르로 그라우팅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강선이 튀어나온 곳 천공구멍 상하부에 띠장을 설치하여 강선을 당겨 긴장시켜 띠장에 정착하는 순서로 시공되겠습니다. 이러한 버팀대 공법과 집안정착 공법의 시공 과정은 그림 연상법을 활용하는 것이 학습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으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널말뚝식 흙막이 공법이 되겠습니다. 먼저 널말뚝이 무엇이냐면 널빤지, 널뛰기라는 용어에서 힌트를 얻어 상대적으로 폭은 넓고 두께가 얇은 판을 우리는 널이라 부릅니다. 즉 널말뚝은 두께가 얇고 폭이 넓은 판재를 나타내는 것으로 종류로는 목재 널말뚝, 철근 콘크리트 기성재 널말뚝, 철제 강재 널말뚝으로 구분됩니다. 첫 번째, 목재 널말뚝은 H형광 말뚝을 어미말뚝으로 사용하고 H형광 사이에 토류판을 끼워 넣어 흙막이를 형성하는 것으로서 H말뚝 토류판 공법이라고도 하며, 토류판과 토류판 사이에 수밀성이 작기 때문에 지하수가 많은 곳, 지하수위가 높은 곳은 사용이 부적당하겠습니다. 두 번째, 철근 콘크리트 기성재 널말뚝은 공장에서 제조한 BC 콘크리트 널말뚝을 사용하는 것으로 흙막이를 형성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철제 강재 널말뚝은 다른 말로 시트 파일이라고 하는데,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폭에 비해 두께가 얇은 널말뚝 형태의 철판을 흙막이 벽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용수가 많고 토합이 크고 기초가 깊을 때 사용하는 방법, 즉 흙막이 배면에 있는 물이 흙막이 안으로, 즉 공사장 안으로 넘쳐오는 것을 막을 수 있는 흙막이 공법입니다. 흙막이 배면의 물을 차단하여 흙막이 안쪽 공사장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공법을 차수공법이라 하는데, 이 시트 파일이 대표적인 차수공법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학습한 내용과 관련된 문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문제, 흙막이 공법 중 수평 버팀대의 설치 작업 순서로 옳은 것은 2019년 4월 출제된 문제입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앞에서 배운 내용을 그림으로 연상하여 학습하고 이미지 트레이닝으로 복습하여 기억에 오래 저장하는 것입니다. 아래 해설을 보시면 줄파기, 규준대 대기, 널말뚝 받기, 흙파기, 받침기둥 받기, 띠장 및 버팀대 대기, 중앙부 흙파기, 주변부 흙파기 순서의 공정으로
되어 있는 것을 오른쪽 그림으로 연상하여 학습하시고 이미지 트레이닝으로 오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흑마기 공법의 종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2018년 4월 출제된 문제입니다. 흑마기 공법의 종류에 대해 오늘 학습한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자립식, 버팀대식, 어스앙카식, 널말뚝, 지하연속벽, 구체 흑마기 등이며 이 중 H말뚝 토류판과 시트 파일은 널말뚝 흑마기의 종류라는 것. 따라서 답은 4번이며 생석회 말뚝 공법은 생석회가 집안의 물을 빨아들이고 반응하여 단단히 굳어버리는 성질을 이용한 집안 계량 공법 중 배수 및 탈수 공법의 하나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이상으로 오늘의 강의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배운 내용은 그림 연상법을 활용해 쉽고 편하게 학습되었을 것이라 생각되며 이미지 트레이닝을 통해 지속적으로 배운 내용을 머릿속에서 반복 트레이닝하여 기억에 오랫동안 남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의한 내용이 혹 마음에 들지 않았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